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제2차 오일 쇼크가 나기 전인 1978년까지 우리 경제는 비교적 호황 국면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만 놓고 봐도 10% 안팎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중동을 넘어 이제 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건설 수출로 인한 외화벌이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는 중화학공업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 재투자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가 호황이었음에도 고도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인데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국민들의 먹을거리 걱정 해결이 군사정변에 대한 합리화 수단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그러나 경제가 일정 궤도에 진입한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장 정책을 고집했다. 왜 그랬을까?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은 1982년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한다는 겁니다. 카카. 김정림 비서실장, 계속해봐.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모든 주한미군의 철군을 완료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 미군이 베트남도 포기했잖아. 베트남은 농업국가입니다. 농업국가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국가를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북아에서 우리 한국처럼 중화학 방위산업 분야가 갖춰진 나라가 공산주의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소련과의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이 입는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 카카, 우리처럼 중화공업이 발전하고 특히 방위산업이 육성된 나라를 미국은 쉽게 포기 못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구만. 그 예전에 한번 내가 오원철 수석한테 그랬어. 우리가 군사력으로 북한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예, 카카. 그때 그 친구 지지는 않는다고 했지. 이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더라고. 아마 카카 앞이라 조심스러워서 그랬을 겁니다. 그때 네 말은 안 했지만은 사실은 불안했어. 김일성이한테 지는 거.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그거는 용납이 안 돼. 카카. 응? 제가 카카를 모신 지 햇수로 벌써 9년째입니다. 그런데 늘 궁금하던 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북한을 의식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북한을 의식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난 김일성이한테 지기 싫어. 네. 과거 좌익활동 경력 때문에 5.16 혁명 직후에도 그랬고 그 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고 어려움이 많았어. 국민들이 나를 색안경 쓰고 보는 거. 그게 오래 가더라고. 네. 나는 국민들한테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지.
박정희가 인권을 말살하고 억압하고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그런다. 카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나는 나의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임자 생각은 어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경이라고.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벌써 이 햇수로 몇 년이야, 응? 그러니 이 편하게 김 실장 생각을 말해봐.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중동에 나아가 오일머니를 벌어오고 이 모든 것이 북한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하고픈 각하의 죄송합니다. 욕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욕망을 내려놓으면 또 그만큼 그 개인의 인생은 편안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은근슬쩍 이제 좀 물러나도 된다, 이 얘긴가? 죄송합니다. 걱정 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되게 돼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다 되게 돼 있다고. 응? 이제 김우중 사장이 온다고 했는데. 당시 경제기획원 소장 관료들을 필두로요. 이제 우리 경제가 시장주의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개발 시스템을 벗어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정부가 구심점이 돼서 성장 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부 기업들도 대통령의 이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우의 김우중 회장 같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카카. 대우개발 김우중 사장이다. 김 사장, 오랜만이야. 앉지? 예. 건강해 보이십니다. 듣기 좋은 말이구만. 그래, 아프리카 일 다녀왔다면서? 예.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했으면 김 사장 성격의 사무실 들어가서 아침 회의부터 했을 거고. 그리, 집에는 안 들어가고 바로 청와대로 왔구만. 카카, 리비아라는 나라를 아시지요? 참, 이 성격은 급해가지고. 집에는 안 들어갔지? 예. 시간이 안 돼서요. 카카, 리비아라는 나라 잘 아시지요? 알지. 거기 국가 원수가 카다피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우리 대우가 리비아 벵가지에 가리오니스 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트리폴리에서 한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잘 됐구먼. 근데 리비아는 우리하고 공식 수교가 없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카카, 이 일만 잘 되면 수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보츠나와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시장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설 기업들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런 곳으로 몰려가는데, 왜 대우는 리비아야? 그쪽 시장은
이미 진출할 만큼 진출을 했습니다. 나눌 파이가 작습니다. 그리고 카카,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 지역은 북한과 수교한 나라가 많은 대신에 우리와는 미수교국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건설 사업을 일으키게 되면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북한을 압도하게 됩니다. 김우중 사장은 내가 뭘 좋아하고 원하는지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뭘 도와달라고 온 건가? 청와대가 주도하는 경제, 그 가운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과감했고 전폭적이었으며 지속적이었다. 이에 김우중은 자신감을 갖고 아프리카 건설 사업을 밀어붙이게 된다. 대통령 각하께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는 일이라면 다방면에서 확실히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우조 비행장 건설 사업, 홍성부 부사장, 준비한 거 얘기해 보세요. 예. 리비아의 우주 비행장 공사는 사막 한복판에다 비행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가 비행장을 건설하다가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 부사장, 이탈리아가 비행장을 건설하다가 왜 중단했어? 비행장 건설 현장이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물도 없고 인근에 마을도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 밖에 또 있지요? 예. 사하라 사막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모래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한낮의 온도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비아의 우조 비행장,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도 없고 인근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하고 어려운 만큼 돈벌이가 되는 공사입니다. 나는 우리 대우개발이 그걸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장님, 예,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건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포기했다고 하면 이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께서 주베일 산업화 건설 공사에 입찰한다고 했을 때 나도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는 그 무모한 도전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고의 이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우개발은 뭐 했습니까? 한 발 늦었으면 두 발을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뛰기에 아프리카만한 곳이 없습니다. 나는 합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대우개발이 해야 하고 대우개발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1978년 7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단일 후보로 입후보한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그해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망의 80년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역사의 새 장이 펼쳐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민족 붕괴의 부푼 꿈과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개발의 60년대와 약진의 70년대에 쌓아올린 빛나는 금자탑이 있기에 내일의 우리에게는 부강한 선진 한국의 웅장하고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9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내각의 개편도 따랐다. 경제기획원의 수장이 남도구에서 신현학으로 교체된 것이다. 신현학 부총리는 1959년 부흥부 장관을 지낸 이후 기업인으로 활동하다가
1975년 제16대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인물이다. 부총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신년하기 취임을 앞두고 경제기획원 관료들이 찾아왔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물가 폭탄이 터지기 전에 나서야 합니다. 경제 정책을 180도 전환해야 합니다.